JH학원 원장 이주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이 2022년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올라가는 지금 예비 중3 예비 고1이죠. 중3 친구들 올라가는 지금 학년에서 좀 많이 교육과정이 개정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어떤 식으로 조금 대비를 해야 될지 좀 짧게 브리핑하고, 그래서 우리 학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남고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해남고 전체가 아니라 뭐 인문계일 수도 있고, 사실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해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자료 조사를 했고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해고랑도 통화를 해보고 강진고랑도 통화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통화를 한번 해보고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대다수고 특이하게 뭔가 바뀌는 부분은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조금 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될 게,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수시와 정시 정도는 알 거예요. 근데 수시에서 조금 나뉘어져요. 저희가 갈 때는 그냥 성적 되는 대로 내신에 따라 썼다면 지금은 조금 달라요. 보통 우리 시골에 있는 인문계 학생들이 쓰는 게 교과 전형, 또는 우리 해남 공고죠. 해남 공고 같은 경우도 교과 전형으로 쓰는데, 이게 내신 플러스 최저 요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에다 최저. 그래서 내신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점. 이게 무슨 최저에 대해서 살짝만 또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국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영어가 있고 뭐 사회탐구, 과학탐구라는 탐구가 있어요. 얘네들에서 예를 들어서 뭐 2합 7 요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네 과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어가 4 나오고 수학이 3 나오고 영어가 1 나오고 탐구가 2 나왔어요. 그럼 2합 7이라는 게 여기서 잘 나오는 과목 2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2개 더했더니 1 더하기 2 하니까 3이 나오죠. 즉 2개 합쳐서 7등급 이내에 나오면은 최저를 맞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플러스 학교생활, 즉 우리 막 세특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학교 생활 뭐 회장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대학을 가려고 준비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고, 요거는 보통 자사고나 과학고에서 조금 유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신 2등급대가 돼야 갈 수 있는 대학이 종합전형으로는 4등급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논술이랑 실기 같은 건 좀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는 말 그대로 순수한 수능으로 가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학생부 교과는 보통 인문계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인문계. 자, 성적 플러스 최저. 그 다음에 상위로 가면 갈수록, 즉 어찌 보면 좀 내신 등급이 좋은 대학,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좋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대다수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셔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인데 이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2등급이 떨어지고 종합에서는 4등급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대학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의 수능 위주. 그 다음에 우리 이게 있어요. 정시는 뭐 크게 할 거 없이 수능만 잘 보면 된다 이런 느낌이고, 수시에서 합격을 했어, 하나라도 한 개라도 합격하면 정시를 못 써요. 한 개라도 합격하면. 그럼 마음에 안 드는 대학을 합격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재수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그냥 기준으로 할 거예요. 서울대가 바뀌면 거의 모든 대학이 천천히 바뀌기 시작하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 수능이 80%고 나머지가, 즉 학교 내신이 20%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 전반적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대학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이게 서울대거든요. 서울대 성적, 이게 수능이죠. 수능 성적에다가 교과 성적 20%.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8대2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과 우수 전형이라 해가지고 수능 정시에도 전형이 몇 가지가 있긴 해요. 근데 거의 이제 수능 100%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준비해야 될 게 수시도 준비하고 정시도 준비하는데 수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이 굉장히 높은 좋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내신이 고1 때 2등급이 나온 적이 하나라도 있다. 그럼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돼, 이제는. 그럼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질 거고, 다만 정시만 준비한다고 몰라 난 학교 대충 할 거야, 그냥 수능만 잘 볼 거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학생부 교과 즉 교과 성적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아직 안 떴어요,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2028 수능을 보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떴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교과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조금, 수능에 대해서 조금 체크할 건데, 이거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체크된 것들 있죠. 요렇게가 시험에 다 나옵니다. 그냥 다 나와요. 다. 그러니까 바뀐 거를 조금만 체크하자면, 원래는 우리 언어와 매체라고 해가지고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있었고, 화법과 작문이라고 해서 화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이 다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 문법이라고 하죠. 문법에 관련된 게 언어거든요. 이게 이 선택 과목이 거의 90%를 차지해요. 분량이 90%.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무조건 선택해서 점수를 높이려고 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많은데 왜 선택하냐, 표준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표준 점수가 언어와 매체를 고른 친구들이 굉장히 훨씬 높아요, 화법과 작문 선택한 것보다.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재 예비 고1들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선택할 게 없어요.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문법이 되게 중요해진다는 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뭐 대수, 미적 분원, 확률과 통계 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도 대수 수1이죠. 여기는 수2. 현재 이게 대수라고 바뀌고 미적분으로 바뀌고 속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조금 달라진 게,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두 번째 미적분, 세 번째 기하, 요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게 현행 수능이었다면 싹 사라집니다. 확률과 통계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미적분하고 기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대라고 하죠. 대학교 내에서도 우리 공업 계열들, 이과 계열들, 자연 계열들, 이런 쪽은 미적분을 무조건 이제 보는 대학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최저 맞출 때 수학은 무조건 미적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미적분이 사라졌잖아요. 그 미적분은 어디서 판단할 거냐? 내신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내신에서 무조건 수학해야 되고 등수도 볼 것 같아요. 그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영어는 변한 거 없습니다. 영어는 변한 거 없는데 또 약간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거냐면, 영어를 조금 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좀 아시겠지만, 영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용적이지가 않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시험에 좀 맞춰져 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것과 수능을 잘 보는 거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괴리가 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영어가 2등급이 나오더라도 100점 처리를 해줍니다. 물론 난이도에 따라 좀 달라요. 영어가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너무 높게 나왔어, 그럼 이렇게 처리를 해줘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영어가 등급이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얘네가 점수를 따로 매겨주는데 1등급이 100점이라면 2등급은 98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근데 3등급에서는 좀 92점 정도로 떨어질 거고, 4등급은 막 80점대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등급 이상으로 영어 좀 맞춰주자면은 거의 만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한국사는 무조건 시험 봐야 되고, 수능에서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응시 안 한 겁니다, 수능을.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응시를 해야 되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뭐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되게 쉽게 나옵니다. 중학교 수준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 좀 해놓으면 편하다. 근데 우리 고1 때 또 한국사를 배웠는데, 그때는 난이도가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있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심화보다. 저 같은 경우에도 1급을 취득한 상태로 있는데, 한번 시험 문제 볼 때마다 와, 이런 것까지 나와? 이렇게 지엽적으로 나와? 할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 특히 해고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긴 한데 선생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평균 한 40점대가 나와요. 학교 평균 40점대. 해고라고 하면 그래도 공부를 아예 안 한 친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많이 바뀌었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예전에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냥 고1 과정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 뭐 경제를 고른다든지 윤리와 사상을 고른다든지 사회문화를 고른다든지 동아시아사를 고른다든지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런 거를 골라서 우리가 수능을 봤다면 이제 사회 그냥 전체로 다 보는 거죠. 여기서 뭐가 달라졌냐면 융합이라는 개념이 좀 나와요. 융합.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경제만 잘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 세계 지리와 경제를 합쳐서 문제를 내버리는 거죠. 합쳐서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주면서 여기 경제가 왜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 또는 여기 문화가 왜 이런 식으로 발전되는지, 사회문화가 결합되고 윤리와 사상, 여기에서는 어떠한 사상이 발생했는지 또는 이런 사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아마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고1 수준의 통합 사회는 그렇게 난이도가 있진 않아요.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사회 같은 게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 무조건 나오고,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사실 지금 올해 기말고사죠. 올해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97점이 1등급 커트라인이에요. 지금 1등급은 물론 4%여가지고 해고서 8명이긴 한데 97점이에요 커트라인이. 그 무슨 말이냐면 거의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2점 맞은 친구가 3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에 따라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점, 준비가 굉장히 철저해야 되고 실수가 좀 없어야 된다는 점, 내신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수능도 마찬가지로 우리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통합사회처럼 융합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물리 따로 나오고 지구과학 따로 나오고 생물 따로 나오고 화학 따로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합쳐져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은 약간 물리랑 합산돼서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생물 같은 경우 화학이랑 많이 섞여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한 것들이 수능에 무조건 나온다는 점, 우리 친구들은 수능에 대한 비중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점,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히 고1 때 잘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우리 내신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하자면, 내신에 대해서도 자 여기 다 상대평가입니다. 다 상대평가예요. 그 다음에 다 상대평가입니다. 다 상대평가. 다 상대평가. 상대평가가 뭐냐면 내가 현재 점수가 잘 나오고 못 잘 나오고 이게 아니라 남들보다 잘 나왔냐 남들보다 못 나왔냐 이거예요. 남들보다 잘 못 나오면 등급이 낮을 수밖에 등수가 낮으니까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쪽은 고1 때 배우고, 이때는 고2 때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이쪽이 다 고2. 자 여기서 사회탐구죠. 사회탐구 고를 수 있는 거, 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3학년 때도 되긴 한데 이건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어떻게 넣냐는 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2학년에 할 수 있고 3학년에 할 수 있고. 근데 보통 이쪽은 2학년 때 하는 거죠. 여기는 3학년 때 하든지 2학년 2학기 때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이게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얘는 요렇게 따로가 아니라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알겠죠? 다 바뀌어서 들어가요. 여기가 참 그래서 좀 애매하죠. 원래는 또 제가 드릴 말씀이 보면은 요런 거 다 절대평가였습니다. 절대평가는 내가 그냥 이 과목을 어느 정도 하냐 딱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시험을 안 보는 과목도 있었고 수행평가로 대체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다 봐요. 자 경제수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얘도 문과 친구들이 고3 때 고르는데 이게 절대평가여가지고 크게 막 비중을 안 뒀어요 친구들이. 근데 이제는 상대평가로 들어간다는 점. 마찬가지 영어 문학 읽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는 절대평가였습니다. 근데 상대평가로 바뀌었다는 점. 절대평가에 상대평가로 바뀌면 시험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나머지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대를 가려면 이쪽에 있는 것들 대다수는 수강을 하셔야겠죠. 근데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온다는 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말고는 다 그냥 우리 상대평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대평가 과목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편하게 보시러 가져왔는데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행렬이라는 것만 들어갔고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여기에 도형의 개념이 들어갔는데 이 도형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형이 쑥 들어가고, 그래서 2학년 때 도형 위주로 가는 거죠. 사실 모든 수학은 함수로 귀결된다고 보시면 되고,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둘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순서만 좀 바뀌고, 행렬이 들어가면서 우리 확률과 통계가 좀 많이 바뀔 거예요. 행렬 가지고 우리 확률과 통계를 뭔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사실 지금 킬러 문제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정말 예전에 수능은 확률과 통계에서 킬러 문제가 다 나왔어요. 왜냐면 계산이 굉장히 난감하고 숫자를 크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데서 틀리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작년 수능, 올해 수능, 그러니까 2024 수능, 25 수능을 봤을 때 보통 킬러 문제가 어떻게 이걸 접근하냐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계산 문제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계산 문제. 그래서 굉장히 꼼꼼한 친구들이 잘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뭐 전반적으로 이게 진짜로 참 선택하는 게 다 사라졌어요. 여기 다 들어갔죠. 여기 선택하는 거 사라졌어요. 미적분이라든지 미적분, 확통, 그 다음에 기하 선택이었는데 다 사라지고 확통만. 그래서 미적분과 기하는 우리 공대를 갈 친구들은 또는 의대를 갈 친구들은 무조건 수강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바뀝니다. 여기 뒤에 제가 좀 써놨네요. 등급표를 조금 보시면,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1부터 9등급제에서 1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남대를 보내고 싶다, 우리 친구들은 2등급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2등급이 34%거든요 34%면 예전으로 치면 3.7등급 정도예요. 그럼 전남대 커트라인 이 정도 됩니다. 내신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거 좀 생각해 주시고, 뒤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우리 지금 해고가 180명 뽑거든요. 180명 올해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200명 뽑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볼게요. 1등급은 8등까지, 2등급 22등까지, 3등급 46등까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괜찮은 대학을 가려면, 자, 이 커트 안에 들면은 인서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3등급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3등급, 우리 2등급 후반이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인서울이 가능하고, 3등급 초반의 인서울이 가능해요. 일단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조금 편하게 보자면 목포대라든지 순천대 라인, 군산대 라인, 전북대는 이거보다 조금 높긴 한데 4등급 중반까지는 좀 나와줘야 된다는 점. 그 다음 조선대부터는 5등급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현재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기준이 싹 바뀌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자, 1등급이 10%까지죠. 지금 우리 100명이라고 하면은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는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를 내가 운영하는 입장인데 난 좋은 학생을 뽑고 싶어. 그래서 예전에 1등급 학생들을 뽑으면 그래도 100명 중에서 전교 4등까지니까 꽤나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전교 1등과 전교 10등이 같은 등급이에요. 그럼 서울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전교 1등을 뽑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아이고. 자, 보시면 3등급 후반까지 해가지고 우리 즉 34등까지, 전교 11등급 34등까지가 2등급에 들어옵니다. 여기는 전남대 가야 되고, 근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11등과 34등은 어찌 보면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색깔 좀 바꿀게요. 눈이 좀 아프네요.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변별력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우리가 내 자식을 봐도 얘가 뭐 전남대까지 갈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국립대 정도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예전 기준으로 한 요 정도까지 와야 돼요. 요 정도. 그러면 보시면 3등급에 걸치는데, 우리 3등급 끝에 걸친 친구와 앞에 걸친 친구가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 얘를 과연 흔히 말하는 순천대, 목포대, 뭐 경상대,
이런 데에서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구분하지라는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들이 가면은 학교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제일 중 거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일 중 거 지금 현재 3학년 수학만 볼게요. 수학 보면 와, 제일 중 진짜 시험이 쉽지 않았죠. 평균이 62.5라는 건 중학교 학교 시험이 이 정도라는 건 굉장히, 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친구는 거의 수포자 수준이죠. 42%가. 자, 여기는 옆으로 쭉 살짝 치워놓고, 지금 예전 같으면 1등급이 4%였기 때문에 A 맞은 친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1등급 못 맞는 친구죠. 거의 1등급과 2등급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B 맞은 친구, 자, 우리 2등급이 11%까지고 3등급이 23%까지인데 이쪽에 들어가면 3등급과 4등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해고를 우리가 가더라도 우리 아들 수학 나쁘지 않게 했는데 해도 여기서 봤더니 어때요? 4등급에서 5등급이 나오는 거죠. 80점대 친구들은 실제로 시험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친구도 우리 아들 막 90점 맨날 넘었어, 우리 딸 뭐 수학은 뭐 걱정 안 했어 했는데 2등급 나오는 거죠. 껐다가다 3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좀 바뀌다 보니 이제 등급으로만 보자면 다 1등급 나오는 거죠. 요대로 가면 얘네는 다 2등급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왜냐하면 34%까지는 2등급이기 때문에 여기도 2등급이 일정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변별력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여기에서 1등급 나오네. A 나왔어. 1등급 나오겠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인문계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뭐 다른 목적도 있죠. 좋은 친구 만나고. 근데 생각해 보자면 조금 대학을 간다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고민이 좀 많아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비교해 보겠습니다. 살짝 줄여서. 자, A라는 학생 국어 전교 3등. 현재 지금 보자면 1등급이고 사회가 조금 미끄러졌다 치고 3등급 나왔다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등급이고, 우리 B라는 학생은 못하는 친구는 아닌데 A 학생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좀 아쉽죠. 등수가 비교해 보자면. 그래서 2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는 지금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쓱 바뀌면 서로 등급이 똑같아집니다. 분명히 등수 차이, 성적 차이가 있지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학들이 어떻게 지금 이걸 극복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실제로 지금 A 학생 같은 경우에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이 연고대, 요쪽 라인은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요쪽 라인 충분히 갑니다. 저 정도의 성적을 계속 꾸준히 맞는다면. 또는 한양대 라인까지는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 지금 A 친구는. 자, 근데 지금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 라인 좀 어렵죠. 이화, 공국 거기도 살짝 어렵고, 요 정도 라인이 가능합니다. 요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 건국대까지도 좀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최상위로 봤을 때, 정말 잘 나온다 했을 때 2등급 초반대니까 요쪽은 가능해요. 근데 지금 개정교육과정으로 등급이 바뀌면 둘 다 똑같은 등급이 나와버리니,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등급이라 사실 이제는 여기가 1이 아닌 이상 스카이 쓰는 건 이제 어렵다라고 봐야죠. 모두가 다 1이 나와야 돼. 사실은 이제는. 왜냐면 이 정도 여유분이 생겼으니까.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대학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대학 입장에서. 자, 대학 입장. 글자가 좀 안 이쁘네요. 자, 대학 입장에서는 좋은 학생을 고르고 싶을 거예요. 좋은 학생.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학생을 고른다는 건 내신 성적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중이 아니라 수능이죠. 그 다음에 학생부 생활기록부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플러스 논술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논술을 준비하는데 대학에서 이 논술 관련된 자료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자문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정말. 왜냐면은 모든 친구들 논술을 해가지고 교수도 평가하지만 다른 전문가도 같이 평가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 어쨌든 내신 성적은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을 생각한다면 1등급은 무조건 나와야 되고 또는 인서울을 하고자 한다면 1.5등급 이내로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리고 1등급끼리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수능에서 굉장히 최저가 커지지 않을까. 사실 요즘은 최저가 3합 좋은 대학이에요. 보통 3합 7 정도 되는 데가 굉장히 좋은 대학들은 이 정도 수준이거든. 3합 7, 3개 합쳐서 7등급. 고려대가 3합 7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왜냐면 내신 다 1등급인데 여기에서 그럼 더 나은 애들 고르려면 생각을 해보자면 다 1등급이에요. 예전에 2등급 맞던 애도 1등급이고 1등급 맞던 애도 1등급이에요. 그럼 대학에서 1등급 맞던 애들만 보고 싶어. 그럼 뭐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수능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학생부는 사실상 우리 해남 쪽 또는 시골 쪽에서는 어렵습니다. 학생부가 어떤 생활기록부를 보고 이 친구가 어떤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네. 그래서 어떤 외부적 활동을 하고 이런 걸 했네. 이런 걸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사고 위주로 또 과학고 위주로 이런 특목고 위주로 조금 진행이 되고 또는 우리 흔히 말하는 주요 학군지 위주에서 학생부가 좀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얘도 굉장히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을 하면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부터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 또는 우리 과에 있어서 얘가 우리 과 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구나라는 게 좀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준비를 좀 잘 해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표준편차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인지 나쁜 고등학교인지에 대해서 조금 나쁜 고등학교라고 하면 좀 그러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많은 고등학교인지 아니면 좀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나눠진 학교인지가 구분이 됐어요. 표준편차가 뭐냐면 평균 점수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평균 점수에서 얼마나 예를 들어서 평균이 50점인데 이 50점 위주 주위로 45점, 60점 얘네들 위주로 있는지 평균이 50점인데 어떤 친구는 100점이고 어떤 친구는 20점이고 10점이고 이렇게 해서 평균이 50점 나오는 거는 둘이 다르거든요. 여기에서는 시험 난이도가 높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고 여기 100점 있고 20점 있는 데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과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나눠지는 고등학교구나. 그러면은 판단을 할 때 시험 난이도가 높고 평균에 가까운 애들이 많을수록 이 친구들은 공부를 포기한 친구가 많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해도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나왔구나. 그럼 이런 상황에서 80점 맞고 90점 맞으면 표준편차가 이렇게 지금 가운데 평균에 몰려있는 표준편차가 낮은 학교에서 80점 맞는 거랑 표준편차가 이렇게 큰 멀리 벌어져 있는 학교에서 100점 맞는 걸 비교했을 때 여기 우리 표준편차가 더 낮은 80점, 90점이 훨씬 더 잘하는 친구일 확률이 크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대학에서 뽑은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적에 표준편차가 싹 빠집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떤 수준의 학교인지 알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능이나 면접이 아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게 되는 현행에서 우리 2022 개정으로 가게 되면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 통합
사회가 수능에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고1 때 배우고 또 고3 때 또 공부해야 됩니다. 또 왜? 고2 때는 고2 때는 또 세분화된 탐구 과목을 하기 때문에 얘는 수능과 분명히 연계는 되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때 또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1 때 제대로 잡고 갈 필요가 있다. 제대로 잡고 가야 된다 라는 점이죠. 그리고 1년을 건너뛰고 고3에 가면 다 까먹습니다. 아무리 제대로 잡아도. 그래서 우리 고3 때, 즉 고2 겨울방학 때 이걸 다시 한번 잘 잡아놔야 되지 않나가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에서 문법이 정말 어렵습니다. 원래 28점이 우리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문법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었고, 화법과 작문이라고 해서 문법이 아닌 굉장히 쉬운 거죠. 이 쉬운 거를 선택한 친구들이 있는데 얘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제 문법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28점에 들어가요. 100점 만점에서. 굉장히 큰 비중이죠. 자, 이거는 고1 내신에서도 고2 내신에서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3 겨울방학 때 무조건 잡고 가셔야 됩니다. 국어 문법. 그 다음에 수학을 예를 들면 고1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2 수학을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인데 사실 수능과는 크게 연관이 없죠.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 앞에 고1의 개념이 고2에도 조금 나오겠다 이런 정도. 그래서 고1 수학은 내신에 좀 초점을 많이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3 겨울방학 때 고1 과정을 그냥 끝내는 그냥 뭐 한 바퀴 돈다 이게 아니라 시험을 봤을 때 최소한 상위 10% 안에 들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고1 과정 전체를. 그래야 고1 과정이 겨울방학 때 끝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부교재라고 해야 되나요? 개념서가 아닌 우리 유형서 이런 거라고 하죠. 유형서를 다시 풀면서 지속적으로 잊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수능에 대한 과목 준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수능, 즉 수원, 대수라고 하는 거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중3 겨울방학 때 고1 거를 정확하게 잘 끝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영어도 한번 보시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진짜 보면 볼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한글로 보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사실 수능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남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보통 고1, 고2 때는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3, 6, 9, 11 또는 요건 약간 변동이 있어요. 12월에 볼 때도 있고 우리 예를 중간고사는 1학기 중간이죠. 1학기 중간은 3월 모의고사 즉 2024년 3월 2023년 3월 25년도니까 이제 지금 2025년 3월 이렇게 3개년도 모의고사에서 시험을 나오죠.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학교 교과서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보통 2에서 3문제 정도 요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1 친구들은 무조건 3월 모의고사 완전히 마스터하고 가야 돼요. 완전히 마스터 모의고사 마스터해야죠. 그래서 요거를 하고 가서 중간을 굉장히 잘 보는 거 위주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학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저희 학원에서는 어차피 수능 위주로 조금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해요. 수능 위주로. 그래서 어찌 보면 좋은 기회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1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1 과정 끝낼 겁니다. 고1 과정. 그래서 공통 수학 상 하 끝낼 겁니다. 2월까지는 2월 말까지죠. 끝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2023년 3월 모의고사가 거의 끝나가요. 3월 모의고사를 기본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하죠. 상세 분석이라고 할게요. 분석, 대체 단어라든지 대체 문장이라든지 문법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끝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합니다. 변형 문제. 그 다음에 다시 상세 분석한 거를 이건 선생님이랑 하는 거고 스스로 또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문이라고 할게요. 지문의 내용이 거의 다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 단어와 함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방학 내내. 그래서 2023 3월, 2024 3월, 그 다음에 2023 6월, 2023 24 6월 요 정도까지 끝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특강을 좀 준비하는 게 있어요. 특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사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정말 미칠 듯이 높아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아집니다. 한국사,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사회, 그 다음에 국어 문법. 이렇게 저희가 겨울방학 특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저희 수업 시간은 항상 오후 2시부터 쭉 갑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가 저희가 정해놓은 기본적인 시간인데, 이 사이에 영어 수업이 있거나 수학 수업이 있거나 다른 학원 수업이 있으면 다녀오면 되고, 저희 학원 수업은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시다시피 학원 내 스터디 카페가 있어요. 각자 개인 좌석입니다. 개인 좌석 지정석입니다. 항상 자기가 거기 놔둘 수 있고, 거기 앉을 거고, 거기에 뭐 짐들도 놔둘 수 있고 다 놔둘 수 있는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시설은 스터디 카페보다 저는 훨씬 좋아요. 기본적으로 의자를 비싼 걸 쓰기 때문에 40만 원대짜리 의자, 물론 뭐 100만 원대 쓸 수도 있겠지만 40만 원대짜리 의자를 쓰기 때문에 애들 공부하는데, 흔히 말하는 서울대 의자 쓰고 있어요. 서울대 의자.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애들 착장감도 편할 거고, 책상도 보통 본인들이 쓰는 책상보다 훨씬 넓게 30cm 정도 더 넓게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칸막이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할 거고, 과제물을 계속 내줄 거예요. 그래서 공부 계속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중등 수학 영어를 30, 30 이렇게 받았는데, 고1 과정 되면 5만원씩 올라 35, 35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두 개 다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우리 합쳐서 그냥 중등 가격 할인하듯이 60만원에 영수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강 가격도 알려드릴게요. 특강은 주 3시간, 일주일에 3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1월, 2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학원비는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사만 선택하면 15만 원, 한국사에다 사회를 선택하면 한국사에서 2만 원 할인, 사회에서 2만 원 할인, 그래서 총 4만 원 할인, 26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어까지 만약 하게 되면 국어에서도 2만 원 할인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3만 원씩 이렇게 할인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세 과목 다 하게 된다. 한 과목에 15, 두 과목에 26, 세 과목에 45에서 9를 빼니까 36만 원인가요? 그죠? 36만 원. 요렇게 되겠습니다. 세 과목 다 하게 되면.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어쨌든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좋은 성적을 낼 거고, 그리고 저희는 수능이랑 연계해서 모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1들이 그냥 순수하게 암기식 수학을 했다면, 또는 암기식 영어를 했다면, 그거랑 조금 다르게 수능적인 이해를, 높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수능 문제를 가져와서 고1 때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로 우리 수능이 진행되니 고1 때 이런 개념들을 확장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준비할 수 있게 하고 고1 영어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학원 같은 경우 그냥 지문 외우고 본문 외우고 이렇게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학원은 조금 논리적인 분석이라고 하죠. 논리학을 좀 적용해가지고 뭐 동일성인지 차이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래서 우리 지시어가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떤 연결어로 어떤 식으로 연결돼야 이런 답이 나오는지, 어찌 보면 스킬이죠. 수능적인 스킬 같은 것도 좀 같이 항상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약간만 자랑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디 가든 잘하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전교 1등 우리 학원 나온다고 전교 1등 전교 1등 우리 학원에서만 1등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원 가도 전교 1등 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걔네들 열심히 하니까. 근데 저희 학원은 못하는 애들이 잘해집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애가 힘들게 같이 하게끔 열심히 하게끔 하니까. 그래서 보통 7등급 나온 친구들이 3등급 정도씩 나오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7등급 나온 친구가 영어가 2등급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5등급 나온 친구가 1등급 나오고, 영어 이야기예요. 영어 이야기. 수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거의 이런 식으로 수학 영어 다 애들 성적 잘 나오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고 맡겨주셔도 되시고, 수능으로 또 혹시나 안 되게 우리 내신 너무 하기 싫어해, 그럼 수능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수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면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상대평가가 늘어나서 아이들의 공부량이 많아진다는 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뭐 고교 학점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무슨 고교 학점제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이건 학점제고 뭐고, 말이 학점제지 그냥 지금이랑 현행이랑 큰 차이 없고, 이거는 모든 학교에 다 전해봤을 때 담당 선생님들이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상대평가 과목이 더 늘어납니다. 선택하는 과목에 있어서 뭐 차이가 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뀐 수능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바뀐 상대평가에 대한 준비, 이런 쪽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신 퍼센테이지를 잘 맞아야 된다는 점까지. 그래서 그 부분 잘 신경 써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의사항 있으면 제 전화번호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